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장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3월 10일 일요경마 이슈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경마, 일요경마를 비교해 봤을 때 일요경마 쪽에서 배당은 좀 더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또 강민이 강하게 노리는 관리 마필들 많이 출전하고 있고, 오늘 부산 중계경주에서도 배당이 좀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5, 7, 9, 11, 5, 7, 9, 11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부산 중계 5경주, 이 3세마 대상 경주인데요. 터지는 레이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중계 5경주 현장 추천 경주로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마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와 부산 중계 레이스 5경주까지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토요경마 2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입니다. 토요경마 2경주는 약한 놈들끼리 붙으면서 혼전 편성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일단 놓고 때릴 마필이 보입니다. 문성의 8번마 갈립이라는 마필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뛰었던 경주 내용을 보고 또 뛰었던 상대들을 비교 평가를 하면 여기서는 그냥 와야 된다. 8번마 갈립은 여기서 놓고 때릴 마필입니다.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갈립이라는 마필이 데뷔 초에는 그 외곽으로 삐지는 악벽, 외곽으로 빠가시게 하는 악벽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 작년 7월 달 데뷔전에서 한번 빠가시기 악벽을 보였죠. 그 뒤로 출전 공백이 길어진 거죠. 그래서 11월 17일, 12월 23일 계속 가능성을 보였는데 상대들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편성에서는 그냥 놓고 때려야 돼요. 8번마 갈립, 이제 주행 악벽도 교정이 됐고 모래 적응력도 나쁘질 않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1000m는 여기서는 와야 된다. 8번마 갈립을 놓고 후차권에서 뭐 고만고만한 녀석들인데요. 일단 좀 거품 인기만은 좀 걷어버리고 가겠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4번마 풀문오션이나 5번마 상감 청자나 뭐 이런 놈들, 1번 게이트 스터닝 어게인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마필들은 검증은 필요한 마필들입니다. 오히려 이 3번마 아임 해피라는 마필이 이게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직전 경주에서 인기 10이었을 때에 뭔가 좀 결정타 한 발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 마필은 최근 복귀가 잡혀 있죠. 11월 3일 경주에서는 늪발을 하고도 끝걸음을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순발력까지 호전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아이메피 같은 마필은 덧뛸 마필로 보고요. 외곽에서 좀 덜 팔릴 수 있는 녀석이 10번마 천하여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마필도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 있는 마필입니다. 12월 15일 경주에서는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아주 개바닥을 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거 똥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전에 끈끈한 끈기를 보였고 줄어든 경주거리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막건은 8번 갈립을 놓고 8번을 놓고 후차권에서는 3번마 아이메피와 10번마 천하여제를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2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700m 별정 B형 경주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과연 썰렁하게 인기마 싸움으로 끝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두고요. 아직도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팔리는 인기마필들이 좀 검증이 필요한 녀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7번마 리틀보이 플래시가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토니오가 제한장에 올라왔고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1700 첫거리에 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전에 동착으로 2착을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여력감은 전혀 없었죠. 조금만 길었으면 죽는 탄력이었어요. 그래서 7번 리틀볼 플래시를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이건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생의 9번마 에버더 챔프라는 마필도 직전에 1700m에서 3차권에 뭉쳐오는 걸음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근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면 정말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거든요. 안쪽을 파면서. 근데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고 부담중이 늘었고, 오히려 4번마 투게더거 같은 마필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막판 뚝심을 볼 수 있는 폭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직전에도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있었어요.
8번마 미스터 터너를요, 이게 전력 기복은 있죠. 근데 11월 17일 경주를 보면요, 이게 끝걸음을 많이 남겼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마필이 그렇게 좀 밀렸다가 외곽에서 재추진을 하면서도 끝걸음을 남겼는데, 예전에는 모래를 맞으면 이게 전혀 뭐 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빙성 전개를 항상 풀어갔던 녀석인데, 직전 경주도 그러다가 깨진 건 맞죠. 근데 오늘은 페이스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마 미스터 터너의 무빙 전개가 여기 먹힐 수가 있다. 지금 순근착순 딱 50점에 지금 레이팅이 걸려 있는데, 투게더 허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4번이나 8번 중에 한 마리는 여기서는 뭐 강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우선 관심마는 8번마 미스터 터너, 그리고 4번마 투게더 허그, 이 두 마리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부진마필들 간의 난타전 편성입니다. 어느 놈 하나 확실하게 대가리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마필이 사실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고만고만한 녀석들,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낫고 요거보다는 요게 전개가 좀 유리하고, 그런 식으로 좀 비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선은 5번마 블랙징가가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에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어요. 1700 거리 적응력 무난하고 또 모래 적응력도 나쁘질 않죠. 직전에 안쪽을 째고 올라왔을 때에 강변이 이걸 축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입니다. 같이 뛰었던 더블골드가 쌈박하게 추입을 성공을 했는데, 선두권이 와장창 무너지는 상황에서 좀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근데 오늘은 부담량이 늘었는데 2kg 늘었는데 이게 유난히 부담량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더블골드가 과연 연투를 때릴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조금 전개 상황으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죠. 3번만 바람킹이 1700 거리 적응력 무난하고 또 편성을 약하게 만나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 9번만 상비군도 마찬가지죠. 이건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똥말입니다. 똥말인데 편성 자체가 뭐 워낙 똥편성이기 때문에 똥말들 경주에서는 대장질 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죠. 근데 이것도 자력 추입보다는 상대적으로 전개가 좀 잘 풀려야 돼요. 자, 어느 놈 하나 지금 믿고 갈 말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좀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로서는 7번마 페더라이트를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힘을 쓰고 앞선에 가다가 실패를 하고 쫓아갔는데, 쫓아가면서도 끈기는 보였거든요. 거의 2착을 들어가다 덜미가 잡혔어요. 근데 이 페더라이트는 발주 대시가 빠르지 않습니다. 직전에는 서둘러서 깨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늘어난 1700 경주 거리는 이 마필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3착으로 승군을 했기 때문에 1700 첫거리 도전이라서 안 팔리죠. 무조건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마 배당마로서는 7번마 페더라이트, 7번마 페더라이트를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하지만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문세영이 5번마 슬링스톤이 상승세가 좋다 보니까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는 14배짜리 압축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을 때에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을 나서면서 상당한 여력감을 보여줬어요. 단순 선행만은 아니지만 선행을 했을 때 더 뛰는 스타일이죠. 쫓아가는 전개로도 계속 가능성은 보였어요. 근데 선행을 했을 때 좀 더 확실하게 승부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승군전에 안쪽에 발바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포진된 상황이라서 과연 여기서 다시 한번 선행을 뽑아놨을 수 있느냐, 그거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5번 슬링스톤이 인기마로 팔려도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6번마 라운돌풍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면서 3차까지 왔을 때의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마필도 역시 모래를 맞지 않아야 더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두권 전개가, 적극적인 선두권 전개가 예상이 되고요. 뭐 안쪽에 4번마 모두드림이라는 마필도
12월 23일 경주에서 그때 차분하게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썼을 때 그때 경주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뛰었던 상대들을 보면 계속 앞말들 경주만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한 편성에서만 놀고 있어서 이것도 한 번 더 검증은 필요한 마필이고요. 이번마 더블A도 직전에 3차까지 왔을 때에 그 경주력이 나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래를 맞지 않는, 직전처럼 3열 외곽을 두면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을 때 조금 더 뛰는 스타일이고, 자, 여기서 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이 3번마 급행마입니다. 3번마 급행마. 12월 23일 경주에서 6.1배짜리 적중했고, 그 전에 11월 25일 날도 막판 뚝심을 살리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어요. 직전 순군전에 좀 빠른 페이스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좀 힘쓰니까 끝걸음이 전혀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은 자기 페이스대로 그 선입권에서 쫓아가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모래 적응력도 나쁘질 않습니다. 10월 20일 경주 보면 모래를 맞고 쫓아가서 3차까지도 올라오는 끈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3번마 급행마의 전개는 오늘 가장 유리합니다. 자, 3번마 급행마를 여기선 조금 덜 팔릴 것 같죠? 아마 한 4위권, 5위권 될 것 같은데 3번 급행마를 좀 더 짭짤한 배당이 가능한 기대마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마 3번마 급행마를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이런 경주가 터지면 초대박 배당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호경마 부산 중계 레이스가 대체로 다 혼전이고 고배당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어요. 그 8조 마방이 이기다가 다음입니까? 3경주 나오네요. 그 3경주에 이기다 나오는 그 레이스만 빼고 나머지 5개 경주가 모두 터져도 할 말이 없는 편성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 중계 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좀 강하게 노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경주는요. 여기서 지금 인기마가 안쪽에 있는 1번 BK 썬더, 2번 트리플 실버, 뭐 안쪽 게이트라서 지금 팔리는 마필들이고요. 그리고 11번마 럭키 넘버원이 인기도에서는 한 3위권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직전 순군전에서도 강민이 이걸 아주 강하게 누렸어요. 물론 동착으로 입상하긴 했습니다만 잠재 능력을 상당히 후하게 평가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인기 맞으기는 11번 럭키 넘버는 그나마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고배당을 터트릴 마필이 지금 여러 마리가 있어요. 여러 마리가 지금 고배당이 가능한데 4번마 킥고잉이라는 마필이 작년 9월 달에 58.8배짜리를 또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겠다. 추천 경주로 조져 먹었죠. 그때 아델의 신이라는 마필에게 붙여가지고요. 근데 그때 당시도 1300m였고요. 딱 이런 편성이었거든요. 딱 이런 편성, 놓고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이런 편성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4번마 킥고잉, 이거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4번마 비룡의 후예라는 마필도 이 골편 제거 수술을 받고 공백이 길어졌어요. 그 뒤로 서서히 지금 전력을 끌어올리는데, 예전의 사이즈를 보면 데뷔 초에 이게 그 선행선입으로 2연타를 때렸을 때 강민이 모두 다 적중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뷔 초의 기대치는 정말 대단했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강민이 이 7번 비룡 후예가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번마 기쁨데이도 마찬가지죠. 1300m가 적정거리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1600에서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꺾었어요. 하지만 오늘 1300m는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중계 1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겁니다. 인기마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고요. 복병권에서 복병마 한 마리를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공략할 텐데요. 가고 안 가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 살리면서 현장 승부지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보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단촐한 편성에서 크게 대박 배당을 노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5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를 세워놓고 중배당
압축 승부만권 제대로 조지고 들어갑니다. 배팅의 포인트는 경주 거리가 1300m라는 부분에 있어요. 지금 1700을 뛰다가 내려온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요. 1300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또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벌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개바람만 불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인기마도 있는데 뭐 당연히 자르고 배팅을 들어가야죠. 자, 뭐 오경주는 압축 승부만권 제대로 때려 먹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역시 난타전 편성, 혼전 편성입니다. 여기서 대가리를 어떤 놈을 놓고 가느냐가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죠. 외곽에는 10번 위닝 어게인을 여기선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직전에 인기 3위 배낭팔에 바람을 많이 불었을 때에 완전히 꺾었어요. 책임지고 꺾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닝 어게인이 1200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워낙 상대들이 셌어요. 그 강한 편성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고 꺾었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끝걸음을 남겼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빠른 페이스에서 강한 상대들 틈에서 좀 서두르다 깨진 적도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앞선이 강하지 않잖아요. 기껏 해봐야 뭐 선행마로서는 2번마 스마일 팩터라든가 아니면 뭐 9번마 아일캣 이런 마필들이 앞선인데 위닝 어게인이 그냥 밀고 쭉쭉 밀고 선행 앞선에도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10번 위닝 어게인은 오늘은 꺾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경주 주인공이 지금 뭐 위닝 어게인이 아니고 여기서는 좀 고배당을 노릴 복병마가 지금 3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고배당 관심마 3마리를 강민 현재까지 좀 고민을 할 텐데요. 일단 그 중에 한 마리가 17번마 드론이지. 7번마 드론이지라는 마필은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습니다. 11월 18일 경주 김태균 기수가 걸음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결국 재결핵에 불려갔는데 재결에 가서 뭐 이런저런 뭐 핑계를 대더라고요. 뭐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일부러 뭐 외곽을 돌렸다는 등 뭐 그런 하여튼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최근 2번의 경주는 아예 뭐 그냥 뭐 붙들고 늘어졌는데 특히 직전 경주는 뻑 하고 늦발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김태경 기수로 안장이 다시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승부 타이밍을 봐야죠. 드론이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뭐 전혀 안 팔릴 상황인데 폭탄 배당은 7번마 드론이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마커는 10번마 위닝 어게인은 편성상 여기서는 뭐 꺾을 수 없는 마필이고요. 7번마 드론이지는 배당마로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마는 10번마 위닝 어게인, 7번마 드론이지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는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강민이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잠깐 좀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일단 인기마 3마리를 보자면요. 12번 개나리송, 10번마 비평, 7번마 행복스타 상승세를 타는 이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3마리 모두가 승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7번, 10번, 12번 승군전을 치르는 3마리 안에서 저배당 깜빡이로 끝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오히려 이 4번마 베스트 빅토리라는 마필이 직전에 혼합 3군으로 출전했던 마필인데 승군했다가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점핑 출전했죠. 직전 경기도 보면 출마 투표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중장거리를 노리고 1800에 나섰는데 물론 이 큰 착차로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였던 녀석입니다. 근데 이 베트 빅토리라는 마필이 담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데뷔 초부터 몸싸움에 약한 걸음을 보였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갔을 때에 더 뛰는 스타일. 그러니까 1700에서도 선행 선입을 다 하는 마필이죠. 그래서 4번마 베스트 빅토리는 오늘 1700 적정거리에 안쪽 게이트를 뽑았는데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4번 베스트 빅토리가 좀 많이 인기돼서 처져 있을 상황이에요. 인기 한 5, 6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요거는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폭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 또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일단 누가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느냐도 전개 상황의 변수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우선 관심만은 4번마 베스트 빅토리, 배당만으로서는 4번마 베스트 빅토리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오늘 1호 부산 중계 경주가 대체로 혼전 경주고 배당이 터질 경주가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 3경주는 강축을 인정하고 후착을 찾습니다. 그 대상은 6번마 이기다예요. 6번마 이기다. 직전에도 강민이 대가리를 놓고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생각했던 것만큼의,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싸나운 걸음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구간 타임이나 또 1600 첫거리 승군전이었다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발전 기대치는 충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뭐 데뷔전부터 대가리 세워놓고 4700 또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던 녀석인데요. 미국 원정을 다녀오면서 데뷔가 많이 늦어진 마필이죠. 이거는 뭐 무조건 더 뛸 마필입니다. 그래서 6번마 이기다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후착에서 좀 거품 인기마가 여러 마리 보입니다. 5번마 소중한 선물이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동일거리 1600이기 때문에 이게 인기마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직전 경주에서 이거를 노림수 충마, 이거는 뭐 무조건 앞선에서 버틴다고 보고 노림수 충마로 놓고 그 백두대호의 주력 승부를 46.5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 강민이 이 소중한 선물을 왜 충마로 놓고 갔냐면 편성 자체가 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장 까면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똥편성이었기 때문에 노렸던 것인데 오늘 승군전에 이게 인기마로 팔린다.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안쪽에 든 1번마 가오 같은 마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1월 25일 경주에서 어부지리로 고배당을 터뜨린 것, 그거는 맞습니다. 뭡니까? 석세스 파티죠. 석세스 파티가 그 뒤에 그 상승 대안입니까? 상승 대안을 이렇게 낙마시켜가지고, 이렇게 강착이 되면서 어부지리로 2착을 들어온 거는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근데 경주 내용적으로 봤을 때 끝걸음은 살아 있었어요. 외곽에서 날라오는 그 탄력은 정말 좋았는데 1600m가 이 마필의 적정거리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처럼 앞선이 강하지 않을 때는 1번마 가오의 막판 뚝심이 통할 수가 있겠고 10번마 텍사스 시대라는 마필도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1600m가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죠. 그리고 앞선이 지금 자칫 경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에서 뚝심이 가장 좋은 마필이 10번마 텍사스 시대입니다. 이런 마필까지 관심권으로 갑니다. 일단 6번마 이기다는 여기서는 놓고 때릴 마필이고요. 후차권 도전에서 인기마,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좀 과감하게 배당을 노리면서 1번마 가오, 그럼 10번마 텍사스 시대, 6 놓고 1번, 10번, 6 놓고 1텐, 기본 막건은 6 놓고 1텐 막건이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는 중반부 추천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조심스러운 혼전 난타전 편성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불안하면 터지는 겁니다. 인기마를 못 믿는 경주에서는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도 등 떠밀려서 팔릴 수밖에 없는 거품 인기마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김영근의 8번마 카일라스 댄서가 아닐까 싶어요. 직전 경기에서 막강한 뚝심으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고 김영근 기수가 제한장이 올라왔고 오히려 감량 조건 2.5kg가 너무나 지금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8번마 카일라스 댄서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8번 카일라스 댄서는 여기선 강축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최근에 뛰었던 편성 자체가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승군전에 연투를 장담할 만큼 센 말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외곽에 있는 10번마 스카이시티라는 마필도 직전에 깜짝 3차까지 왔어요. 누추입으로 걸음을 남겼기 때문에 이거 1700에서 센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12월 8일 경주에서도 거의 2착을 들어가다가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0번 스카이시티도 여기서는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스카이시티가 입상을 하려면요 전개가 잘 풀려야 됩니다. 근데 게이트 외곽에서 힘을 쓰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직전보다도 전개가 좀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선두권이 와장창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와장창 선두권이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추임력이 돋보이는 그런 복귀 내용이에요. 그래서 10번만 스카이시티도 인기마로 팔린다. 요거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8번, 10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요 두 마리 다 불어줄 수 있는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놓고 때릴 마필.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어요.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 지긋지긋하게 안 가고 있는 마필 한 마리 있죠. 자, 오늘은 놓고 때려야죠. 여기서 놓고 때립니다. 보여준 액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 팔려요. 인기 순위에선 6위권, 7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냥 대가리 놓고 갑니다. 복승식도 노려야 되지만 여기선 쌍승식 대가리까지 노려야 됩니다. 전개 상황을 봤을 때 쌍식으로 들어오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쌍식, 복식, 쌍승식 모든 승식의 대가리로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저배당 게임 아닙니다.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한 배당으로 이빠이 챙겨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800m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이번 중계 4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 같지만 쉽게 저배당 인기마 깜빡이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마필, 헛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죠. 4번마 찬란한 미소가 승군전이라도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이게 인기마로 팔려요. 그런데 이 마필은 12월 16일 경주에서 그때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뉴 레전드라는 강한 상대를 만난 것도 있습니다만 1800에 대한 거리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직전엔 다시 경주거리 줄어서 강하게 노렸어요. 근데 오늘 또다시 1800으로 경주거리를 늘려서 나온다. 요거는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9번마 글리터도 더 뛰어들 수 있는 잠재 능력은 있어요. 최근에 2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승군전입니다. 그리고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고 직전보다는 페이스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0번마 미스터 스케치라는 마필이 지금 승군 레이팅에 딱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게이트 조건이 별로 좋지가 못해요. 부담 조항도 늘었고 3번마 아데레 진주가 내선에서 전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보면 매번 쥐어짜고 결정타가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 자, 이런 마필들 다 조심스럽습니다. 강축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때릴 마필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고배당으로 승부를 볼까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관심만은요 안쪽에 1번마 킹짱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번 경기에서 고배당을 터지면 1번마 킹짱이에요. 1번마 킹짱.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 조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행이 아니라도 되는 마필이에요. 작년 여름에 1800에서 선행을 나서고 한 바퀴 뺑 잡아 돌았던 마필이죠. 그리고 작년 봄에는 또 선입으로 쫓아가서 1800m를 2착 입상을 성공을 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800에 대한 거리 적응력 무난하고요.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농림부 장관배까지 출전했던 마필 아닙니까? 데뷔 초에 마방 기대치가 대단했는데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지 못하다. 모래를 맞으면 아주 그냥 개아리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오늘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찬스를 만난 거죠. 그래서 1번마 킹짱은 지금 안 팔리죠. 최근에 계속 바닥을 쓸기 때문에 안 팔리는데 여기서 폭탄 배당은 1번마 킹짱이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관심마 1번마 킹짱을 고배당으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900m 별정 B형 경주입니다.
8마리 단출한 편성 접전 경주입니다.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주목하는 마필 다비드의 3번마 러블리 누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연투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아요. 나올 때마다 실전 마건으로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지만은 이 러블리 누트는 이 51조 사이먼 마방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마필이잖아요. 원래 이게 러블리 누트라는 마필이 53조 김동철 조교사 소속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인기마로 팔리고 또 몇 번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방을 옮겼는데 마방을 옮긴 이후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어요. 지금 적임기수 다비드가 재기승을 하고 있는데 다비드가 이 마방을 옮기고 이 마필을 전담으로 타고 있는데 7번을 기승을 해서 6번을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연타를 때리고 있죠. 그래서 3번은 러블리 누트는 여기서는 뭐 또다시 봐줘야 됩니다. 정계도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방 없기 때문에 바로 선입권에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 1900m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죠. 3번만 러블리 누트 3번 러블리 누트는 여기선 다시 한번 뭐 꺾을 수가 없는 충마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2번마 더킹이 여기서 깜빡이로 팔린다는 건데 과연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야죠. 지금 배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구멍을 가져갈 수는 없고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을 해야 될 텐데요. 우선 관심마는 3번마 러블리 누트 3번마 러블리 누트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4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리에 있습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경남 신무배 대상 경주 쟁쟁한 3세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부산 중계 5경주는 터집니다. 터지는 레이스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인기 마필들이 14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마필들이 많고 또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편성 아닙니까? 그래서 앞선에서 썰렁하게 끝나는 그런 그림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번 부산 중계 5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어요. 안 빠지는 대가리. 능력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있을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민은 여기서 놓고 때릴 충마, 앞으로 1군까지 논스톱으로 올라갈 능력마로 의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리고요. 또 후차권에서도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마필들, 또 선두권에서 경합성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인기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이변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지금 2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외곽에는 11번마 굿댄서 11번 굿댄서라는 마필도 강민이 고배당을 진하게 째려보고 있는 녀석입니다. 12월 29일 경주에서 4.3배짜리 압축막건 찍어 먹었고 11월 16일 또 10월 19일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말을 잘 못한 거죠. 그렇게 타면 안 됩니다. 첫거리 도전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탈 이유가 없잖아요. 초반 선행을 나섰으면 계속 선행을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붙들고 타야 되든가 뭐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초반에 선행을 나서다가 또 가는 대로 내줬다가 또 막 끌리고 또 외곽을 돌고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게 말 타면 안 되죠. 직전 경주에서 페이는 조승호 기수가 이 말을 정말 개떡같이 탔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팔리죠. 안 팔리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나머지 마필들이 지금 14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마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굿댄서도 1400을 첫거리를 도전을 나서요. 근데 이거는 1600을 뛰다가 경주거리를 줄여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에 비해서는 불리할 게 없어요. 요거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11번 굿댄서는 주력 승부로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5경주는요, 좀 인기마들 다 못 믿는 경주, 터지면 이런 경주가 대박이 엮일 수가 있어요. 화끈한 매당, 두둑한 매당으로 이빠이 챙겨 먹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4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쟁쟁한 3세 능력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안토니오의 3번마 대환마, 3번마 대환마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번마 대환마를 여기서 강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는 1700 첫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깨졌고 오늘은 다시 적정거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직전 이상의 걸음을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3번마 대환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직전 경주를 복귀를 해보니까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마로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세마 시절에, 그러니까 문화일보배에서 우승했는데 그때 강착이 된 거죠. 그리고 뭐 과천시장배라든가 브리더스컵 2세마 시절에는 선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앞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2세마라고 보면 순말보다 앞말이 성장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 하지만 이제 3세가 되고 4세가 되고 나이를 먹으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2세마 시절에 대한마가 대장질을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 이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는 3세마 경주입니다. 과연 앞말이 늘어난 부담 중량으로 3세마를 자력으로 제압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9경주는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립니다. 여기서는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어요. 강민은 놓고 때릴 대가리, 앞으로 10까지 논스톱으로 성장할 능력마인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대가를 세워놓고 뭐 대환마와 동반 입상하더라도 중배당은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환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 만세를 불러야 되는 대박 항구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경주는 확실하게 대가를 세워놓고 압축 승부만큼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4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1번마 통일한국 때문에 그런데요. 아마도 배당판에 강축으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좀 검증은 필요한 마필로 사실 보여져요. 그동안 뛰었던 상대들이 국산마 경주에서만 놀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승군전이고요. 자,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상황입니다. 1번은 통일한국의 초반 선행을 견제할 만한 마필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특히 직전 경주를 분석을 해보면 최근 이 부산 경마장 주로 상황이 그랬습니다만 안쪽으로 쳐박는 놈들이 끝까지 버티지 못했거든요. 안쪽 주로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 통일한국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고 계속 안쪽을 팠어요. 안쪽 주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널널했다는 거죠. 물론 상대들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시 한번 선행을 나서는 그림에서는 1300 잡아 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통일한국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여기서는 뭐 꺾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통일한국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로 정리를 합니다. 자, 후차권에서 4번마 시우다 언더트랙, 그리고 뭐 5번마 느레랑, 또 7번마 제왕 이후에 8번마 다이나믹고, 뭐 가능성 있는 마필 여러 마리가 있죠. 뭐 3번마 I am your king까지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배당판에 강축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 구멍을 가져가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구멍수를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압축을 해야 되는데, 후차권에서 딱 한 마리, 제일 센 놈 한 마리만 딱 한번 꼽아 본다면은 강민은 5번만 느레랑을 보고 있어요. 느레랑 계속해서 3착으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그리고 직전 경주에 깨졌는데 1300m는 또 봐야 되는 조건으로
강민은 판단을 합니다.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면 조금 좀 불성실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대들이 강했어요. 혼합 4군에서 상대들이 강했는데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통일한국이 선행을 하고요. 그리고 2선에서 바짝 붙여갈 마필이 느레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느레랑은 1300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전개 그림이 딱 그려지죠. 그래서 앞선서 따당으로 끝날 수 있는 막권은 1번, 5번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 막권은 1번은 통일한국의 5번은 느레랑, 1번, 5번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1군 2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내 있습니다. 강축이 서 있는 경주입니다. 문성의 4번마 문학지푸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4번마 문학지푸는 강민이 데뷔 초부터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앞으로 1군 최정상급 능력마로 성장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데뷔 초부터 강하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널널하게 낙선을 거뒀는데 이제는 걸음이 터졌다고 판단합니다. 12월 9일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고 그때 당시 또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이고 작년 10월달 케이커 클래식에서도 고배당을 노렸는데 또 아쉽게 3착에 머물렀는데 상대들이 강했죠. 근데 이 문학치프라는 마필이 혈통적 기대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산관마 아메리칸 파로아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 아메리칸 파로아 8번을 떠서 블랙 타입 경주만 7승을 했던 정말 대단한 능력을 보였던 그 아메리칸 파로아의 북의 형제 마필 아닙니까? 그래서 데뷔 초부터 이거는 엄청난 기대치가 있었는데 강민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 속도는 조금 느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 걸음이 터졌다. 이건 무조건 더 뛰는 마필입니다. 앞으로 1군 무대에서도 웬만한 편성에서는 그냥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센 말입니다. 그래서 4번마 문학지푸는 여기서는 다시 한번 대가리를 놓고 공략합니다. 자, 후차권에서 나머지 마필들이 사실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8번마 삼노커가 다시 한번 지금 깜빡이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직전만큼만 뛰면은 여기서 뭐 또 봐줘야 되는 상황이죠. 직전 경주는 결승선 전방에서 그 오른쪽 오른발 등자가 빠졌어요. 뭐 재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경주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 오른쪽 등자가 빠져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못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널널하게 2착을 차지했는데 물론 뭐 대가리까지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2차권에서는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8번 3노커는 다시 한번 앞선 승부가 가능하다. 4번 8번 이 깜빡이가 얼마나 배당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딱히 대안 막권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 자, 우선 관심만은 4번마 문학지푸를 놓고 가는데요. 과연 현장에서 배팅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저배당 경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리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마지막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일요일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적중을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배당까지 두둑하게 나아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공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 11경주는 경주거리가 1200m로 펼쳐진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거리를 적응하지 못하면서 깨졌던 마필들이 몇 마리 있거든요. 뭐 인기마로 팔려서도 강민이 그냥 안 된다고 꺾었던 마필도 몇 마리가 보이는데 오늘은 1200 경주거리에서는 뭐 당연히 노려될 찬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어요.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습니다. 뭐 거품 인기마 한 2마리 정도는 완전히 접어버리면서 중배당을 압축 승부로 때립니다. 중배당 압축 승부 때리고요. 또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 상황의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고배당 막권까지도 받쳐서 갑니다. 마지막 11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도 두둑하기 때문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에서 두둑하게 한 구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3월 10일 일요일마 유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